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그린산업 분석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한병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현황이 어떤가요? 우리 신규 시장 규모로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모든 발전원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80%? 네, 그러니까 100개의 발전소가 세워진다면 80%에서 90%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고요. 네, 중국은 뭐 1년에 수백 기가를 세웁니다. 수백 기가?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 설비의 몇 배의 양을 중국은 1년에 이제 건설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자발적 탄소 감축 그 목표가 이제 국가들끼리 공유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걸 환경 문제에서 접근을 해서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제대로 이 현상을 못 보는 것이죠. 한꺼풀 이제 더 까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헤게모니 다툼이에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이제는 저탄소 산업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이제 성장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또 하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성장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경쟁력의 가장 핵심 이슈예요.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반이 다 바뀐다는 것을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뭐 전기차 부분을 들 수가 있죠.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석탄으로 한다면 또는 천연가스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건 뭐 정당성이 없어질 뿐더러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맞지 않는 거죠. 앞뒤가 없는 거죠. 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철강 산업의 가장 지금 당면한 과제는 탄소를 누가 적게 배출하는 철강을 만드느냐입니다. 그걸 이제 그린 철강이라고 하는데 철광석을 녹일 때 환원제를 넣는데 그게 이제 석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량의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걸 이제 수소로 전환을 합니다. 이미 지금 유럽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EU 정부도 큰 규모의 자금들을 이미 지금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 뚜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EU는 어느 순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린 철강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그게 자기들 전기차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죠. 과거에는 EU가 이제 유럽이 철강 강국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헤게모니를 다 이제 뺏긴 거예요. 아시아에. 뺏긴 거죠. 중국, 일본, 한국에 다 뺏겼는데 이걸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말이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헤게모니네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AI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일단 리뉴얼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기본입니다. 아리백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리백이라는 게 전체 부품뿐 아니라 나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까지 재생에너지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백의 개념은 원래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전력양을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한다. 이제 이게 아리백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점점 확대가 돼가죠. 공급사까지. 네, 공급사까지도 이제 이미 확대가 됐고요. 뭐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공급사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써서 부품을 만들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를 써서 만든 부품의 공급처를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산업에 다 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전혀 제대로 시작도 못한 단계이고요. 심각한 그 수요 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EU가 도입한 게 탄소국경 조정세죠. 그렇죠. 탄소국경 조정세.
우리는 이미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했으니까 그렇죠. 전환하지 못한 너희들은 페널티를 내라. 작년에 제가 읽은 기사로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보다 단가가 더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2개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다. 왜 우리만 유독 비싼가요?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많은 규모를 설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뭐 예를 들면 태양광도 문재인 정부 한참 잘할 때는 1년에 설치가 한 5기가까지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2기가대로 줄었어요. 그리고 풍력은 아예 설치 자체가 1년에 뭐 100메가, 200메가 이런 상태이기 아이고야. 때문에 뭐 이런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는 시장에서 어떻게 단가가 내려갑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이 지금 정치화돼 있잖아요.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계 단지 124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을 2030년에는 12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 방향을 세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금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8년 동안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된다, 원전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만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정치권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언론계도 그렇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만 핑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것이죠.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말 또는 뭐 감원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글로벌 트렌드에는 맞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요. 평균 15년 이상 걸립니다. 15년 이상 걸리니까. 뭐 하나 원전 한 기 짓는데 한 기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뭐 20조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탄소 감축 시대에는 빠르게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 짓는데 20년 걸리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골든타임을 상당 부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 이 부분은 정치하고 무관한 영역으로 의제를 해서 사회 전체의 그 동력을 모으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는 좀 더 글쎄 과장도 아닐 거예요. 폭망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지금 쇠퇴하고 있고요. 되게 이상하다 싶은 게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모든 산업 인프라를 다 갖고 있고 각각의 분야를 들여다보면 세계 최고 순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을 까보면 우린 6%.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붙는다면 재생에너지 쪽에서 큰 산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환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제조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뭐 풍력 발전기를 만들든 태양광 모듈을 만들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든 전기차를 만들든 수소를 만들든 모든 건 제조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IRA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유는 그린딜이라는 걸 만들어서 두 영역에서 각각 1조 달러씩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 파트너가 유럽과 미국의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모든 것을 풀라인업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이 모든 기술에 있어서 탑 레벨에 있는 한국이 없이는 유럽과 미국은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해서 엄청난 위기 국면에 서 있는 게 한편이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한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와 기회가 정말 정확하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업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고요.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글쎄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우리는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5년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우리가 또 하면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념에서 떼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이 어마어마한 위기의 바늘을 기회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공간은 남아있다.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농지는 왜 태양광과 공존할 수가 없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많은 농장들, 그다음에 목축업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재생에너지 업자한테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농업이나 목축은 하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태양광하고 있을 때 소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대 농지 또는 상대 농지 다 합쳐서 농지에만 다 해도 대충 계산해봐도 거의 1000기가 정도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가을 거지를 앞둔 황금 전력에서도 농업인이 만든 제1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이 한창입니다. 풍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상풍력, 우리는 해상풍력 강국이에요. 해상풍력 설치선부터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안 되기를. 신문 기사 정도만 보면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했대. 이제 걔네는 딴 거 한대. 뭐 이러고 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트럼프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트럼프의 일기 때를 보면 파리 협약을 탈퇴를 하고 뭐 맨날 재생에너지에서 요구하고 했지만 트럼프 일기가 미국 풍력 태양광 역사의 가장 호황기였어요.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싼 전력을 사는 것이 그 친구들의 기본 그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근데 풍력 태양광이 가장 싸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말을 듣지가 않죠. 재생에너지, 탄소 감축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내 일자리하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 가장 크게 지금 어필하는 안 좋은 점이 삼성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에너지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TSMC, 대만의 TSMC의 격차는 아리백 대응에서부터 큰 격차가 나오고 있어요. TSMC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대만에 만들어지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확정을 해서 아리백을 착실하게 실질적으로 달성한 정도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해외에서는 아리백을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삼성전자의 아리백은 답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져서 고객들을 잃게 될 거잖아요. 잃게 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런 문제가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내가 다 몸담고 있는 기업은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그런 것 같지 않네? 그러면 평생 직장으로서의 다닐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아타셔야죠. 잘하는 기업들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